여러분들은 수채화를 좋아하세요? 아마 학교 미술 시간에 한 번쯤은 수채화를 그려보셨을 것이고, 준비물도 간단해서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수채화는 간편해서 쉽게 시작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수채화는 그림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조금씩 바꾸고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저는 원래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실수하는 것도 싫었고, 계획이 틀어지는 것도 불안했고,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도 항상 잘 그리고 싶었어요. 사실 유명한 작가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잘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수채화를 배우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 집중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왜 이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예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이 어떤지를 바라보는 일이라는 것을요. 오늘은 제가 수채화를 그리며 경험한 삶의 5가지 변화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통제하려는 마음이었어요. 수채화는 다른 재료들과 다르게 내 마음대로만 그려지진 않았어요. 물의 양에 따라 색이 번지고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흘렀어요. 그림은 맑고 밝은 수채화의 느낌이 전혀 없는 정말 시커먼 그림이 되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의도한 대로 그려지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물감이 섞이면서 만들어내는 색은 정말 너무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요. 그 색들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물감이 자연스럽게 만나면서 만들어진 결과였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아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예상과 다른 모습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그 후로 저는 삶도 조금 유연하게 바라보게 됐고, 긴장도 내려놓고 편안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된 것 같아요. 그러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씩 시작하게 됐어요. 통제를 내려놓고 나니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이 많았거든요. 원래는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잘하는 것보다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처음이라 서툴고 미숙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미숙함이 싫지만은 않았어요. 아, 나는 이것을 해보고 싶었던 사람이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뻤거든요. 그렇게 작은 시도들을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더 큰 꿈도 생기기 시작했어요. 수채화가 너무 좋아져서 이걸 평생 하는 일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무언가를 발견하면 이제부터 계속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제 머릿속에는 이미 몇 년 뒤의 모습까지 그리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기대만큼 빨리 성장하지도 않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다시 용기를 내기도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좌절과 기쁨을 반복하면서 사람은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작은 시도들이 쌓이면서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게 되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시작도 하기 전에 결과부터 먼저 떠올렸어요. 머릿속에는 이미 결과까지 가 있었지만 막상 시작은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죠. 저도 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작은 시도들을 반복하면서 생각은 달라졌어요. 100일 그림 챌린지를 하고 그림 달력을 만들고 굿즈도 제작하고 전시와 페어도 참여했어요. 결과도 물론 기뻤지만 오래 남는 것은 그 과정을 하나씩 해낸 경험이었어요. 그 경험들이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조금씩 알려주었거든요. 돌이켜보니 저를 성장시킨 것은 결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 쌓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정답 하나만 찾으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평생 해야 할 한 가지를 빨리 찾아야 한다고 믿었죠.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지만 예술적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스스로 포기했어요.
작가는 특별한 사람만 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모든 것을 갖춘 뒤에 작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그 힘을 쌓아가는 사람이 결국 작가가 되어간다는 것을 말이에요. 정물도 그리고 풍경도 그리고 인물도 그려보았는데 처음에는 내가 먼저 그릴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여러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그릴까 고민을 하다가 예전에 그렸던 스케치북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사람의 마음과 관계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 순간 앞으로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가 조금 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 가장 큰 변화는 저 자신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 변화들은 하루아침에 찾아온 것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고 조금씩 변화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다만 예전보다 조금 달라진 것이 있어요.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림을 그리면서 다시 괜찮아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꼭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멋진 작업실이 아니어도 오늘의 나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삶에서도 조금씩 변했어요. 예전에는 제 마음보다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려고 했었지만 지금은 제 감정을 조금씩 표현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예전처럼 제 마음을 숨기기만은 하지는 않아요. 그것만으로도 제게는 아주 큰 변화랍니다. 여러분들은 수채화가 왜 끌리세요? 분명 그림 실력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는 수채화를 통해 제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림을 그려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의 제 마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나 자신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림 그리며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